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와카미야 마사코 지음, 출판사 가나출판사입니다. 오늘은 역시 인생은 재미있어 마지막 4장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뭘 해봐야 어디다 써.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봐야 어디다 써먹냐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건 아구 너무 힘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초고령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여든의 취미 시작이라는 말도 드물지 않을 겁니다. 나이 탓을 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지도 않고 이 나이에 공부한들 뭐하나, 심지어 화려한 옷을 입기 꺼리는 사람도 있다네요. 시니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노인이야말로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색 옷을 입어야 더 건강해 보이고 기분도 밝아지니까요. 실제로 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되도록 빨간색 옷을 입으려 합니다. 옷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내 기분에 맞춰 옷을 고르면 됩니다. 죽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나이를 먹고 늙어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늙어서 죽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합시다. 저는 무리해서 목숨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목숨을 이어가는 건 마땅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을 가망도 없고 게다가 심한 고통이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내게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 유난히 많이 생각합니다. 건강이 유지되는 한 조금이라도 사회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준다면 최대한 그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진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이 들면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머지않아 걷는 속도도 느려질 테고 눈도 더 잘 안 보일 테고 틀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은 오히려 그때그때의 단계를 온전히 잘 살아내려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인생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코스 요리의 매력은 전체 요리는 전체 요리대로, 메인은 메인대로,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모자란 듯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를 나름대로 만끽하는 게 산다는 것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인생의 단계를 만끽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항상 만약에 사기 전화가 걸려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상상하는데 그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그래 신짱이니? 잘 있었어? 하는 식으로 신짱이든 하나짱이든 고유명사인 이름을 붙여 불러봅니다. 만약 상대가 잘 있다고 하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몇인지 등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저의 지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렇게 대응했답니다. 아들은 다 큰 어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라고 전해주세요 라면서 거절한 부모가 있었답니다. 다음 글은 시니어에게 배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면 전자제품 하나를 이용하려 해도 인터넷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컴맹이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쓰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직접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노인학교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인대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학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배우는 학생도 가르치는 선생도 지식과 교양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양도 중요하지만 시니어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학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노인 초등학교의 필수 과목은 이과 계열과 사회 두 과목입니다. 이과 계열 중에서는 특히 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위생학을 포함한 생물도 수업에 넣고 싶어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 과목은 사회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받는 재교육이야말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시절 도둑놈이라고 의심을 받은 불쌍한 아이가 있었어요.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동창회에서 만난 그는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내가 억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나는 교사가 되어 절대 학생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그를 교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점이 아닌 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었어요. 점이 아닌 면, 즉 모든 일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나이 먹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오래 살다 보니 자녀 교육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채소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말하곤 합니다. 토마토는 토마토 나름대로, 가지는 가지 나름대로, 오이는 오이 나름대로 자라면 되는 것이다. 자식의 장래를 비관하는 부모가 많은데요. 다른 집 자식은 오이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토마토와 비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짧고 긴 것 이외에 미래의 잣대에 관해서도 상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식이나 손주가 있다면 이 잣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고령이 되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진 후에도 자식은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지요. 인간력을 키워갈 필요가 있어요. 인간력이 좋은 사람이란 균형 잡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력의 발달은 인간관계를 얼마만큼 맺어왔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만 인간력을 키울 수 있지요. 한 자녀 가정이 늘고 핵가족화가 일반적인 시대야말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 속에서 부딪혀가며 살아온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80이 넘은 지금도 인간력을 키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그중 하나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자는 여성스러움, 아내다움, 엄마다움 등의 심리적 속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보통 인생과는 다른 이른바 선머슴 같은 여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속박에 시달린 적은 없습니다. 한번 선머슴이 되어버리면 편하다우. 주위의 눈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뭐 있어. 또 하나, 내 결정을 남에게 맡겨서는 재미가 없어. 남에게 의사결정을 맡기지 않기.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기적도 일어나지요. 외국에 사는 그 사람, 20대 초반에 갑자기 제 앞에서 사라져버린 사랑했던 사람과 근황을 주고받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뛰어넘어서
메일과 SNS로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이 시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때로는 가혹하지만 이토록 신비롭고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나이가 몇이건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제 인생살이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추억, 괴로웠던 일까지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과의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집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재미있어집니다. 정말로요. 지금까지 2부에 걸쳐 마사코 언니의 호기심을 엿보았는데요. 이 멋진 여자는 코딩을 직접 하는 프로그래머이며 앱 개발자이고 크리에이터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구글 번역기 하나만 들고 해외를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가입니다. 마사코 언니가 이 모든 걸 해낸 힘은 결코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는 생명에 대한 모험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삶을 모험하는 한 늙지 않는다. 마사코 언니의 올해 나이는 84세.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꽃사슴이었습니다.